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4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전 12시 25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를 볼 건데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올봉. 예, 올봉이 제일 먼저인데, 올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지금 5위평선 아래로 봉이 내려갔어요. 이 5위평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게 미친 듯이 감았죠. 이렇게 미친 듯이 감아서 어디로 가고 있냐? 5위평선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시가 상태였을 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트레이딩 뷰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없어서 예, 이거 뭐 수식을 다시 짤 수는 없는 거니까 대충 5위평선이 뭐 이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정도 5위평선이 한 이 정도에 있다. 예, 이렇게 일단 볼게요. 예, 5위평선이 이 정도 있다. 자,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월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한 22,222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5위평선의 위치와 상단선의 위치가 대동소이한 거죠. 네, 지금 위치에서 보면 비슷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이격볼펜 아래서는 매도 안 한다 라는 얘기를 자주 표현해요. 예, 자주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예?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나가버렸기 때문에. 예? 이거 보이시죠? 요 이격불변을 완전히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하방 이야기를 하는 게. 네.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시점에서 제가 올린 시황을 보시면, 예, 하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막 자신있게 하방이라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게 내리는데 불안한 거죠. 예? 내리는데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 예, 이격불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달 내내 이격불변 아래에 있었죠? 예. 지난달 내내 이게 지금 이격불변이잖아요. 이거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보시면, 예, 한 달 내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위봉이 고가를 넘으면, 예, 이게 위로 당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벌어져 있으니까요. 네? 벌어져 있으니까 아래 단계의 봉,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뭐 주봉이나 뭐 일봉이나 이런 봉들이 고가를 넘기면, 예,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넘으면 매도를 못 치는 거죠. 예? 고가를 넘기면 매도를 못 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랫꼬리를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렸는데, 예, 이렇게 내려갈 때 매도했으면 굉장히 이익이 났겠죠.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 도중에 매도하신 분은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매도하기가 진짜 힘든 구조입니다. 예?
매도하기가 진짜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방 이야기를 꺼내는 게 엄청 조심스러워요. 네. 자, 이제 여기요. 지난달 고가가 매도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19,710을 하회하면 매도를 못해요. 적어도 월봉을 가지고는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19,710을 상회해야 되고, 매도할 수 있는 월봉상 수치는 22,222를 넘는 게 맞겠죠. 네. 자, 여기까지 1번.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가장 빨리 있는 게 이 정도 있어요. 18,60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하락이 오면 18,600선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의 공간이 이제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실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연봉. 연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초에 설명할 때 조건이 두 개예요. 종가 위로 가든가. 종가가 얼마예요? 21,012. 네. 자, 21,012. 이 위로 가든가. 네? 이 위로 가든가. 이 위로 갈 생각이 없으면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아래로 가려면 저가를 깨야 되죠. 저가 16,249. 안 깼잖아요. 예? 지금 안 깼다고요. 안 깼기 때문에 연봉은 아직 매수 조건이 훼손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예, 오히려 연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 기회가 된다고요. 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요. 종가가 상승하려면 여기서 한 1,000포 정도 올라야 되네요. 네, 1,000포 정도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자, 3개월 봉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보시면 3개월 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2개월 봉은 공중에 떠 있죠. 예? 2개월 봉은 공중에 떠 있다고. 이제 2개월 봉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올라가는 거 막을 방법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문제 없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봉은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분기봉은 제껴두고 2개월 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개월 봉. 자, 2개월 봉을 잘 보시면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거래량이 올라오는 형태를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보이시죠? 자, 이거 다 지우고 여기도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여기도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봉 하나가 무너졌죠. 여기는 아직 그 정도 파괴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파괴력은 없는데 지금 봉 자체는 이 봉의 역할을 이 봉이 했죠. 예? 이 봉의 역할을 이 봉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만 봤을 때는 추세를 박살낸 봉이에요. 이 봉이 추세를 박살낸 봉인데 얘도 추세를 박살낸 봉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봉까지는 추세가 죽었어요. 예? 죽었다고. 이제 추세가 죽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자리가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인데 여기만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리만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상승의 구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월에서 6월 봉, 이 봉이 엄청나게 중요한 봉이에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만 0이에요. 네, 그리고 2개월 동안, 아니죠. 2개월이 아니지. 4개월. 자, 얘는 5월에서 6월이고, 얘는 7월에서 8월이고, 9월에서 10월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봉이 11월에서 12월이죠. 그러면 지금 5월에서 6월이 하락하면 12월까지 싹 다 투심은 내려가게 돼요. 응? 투심은 계속 내려가게 된다고. 종가만 11월, 12월에 상승할 수 있고 고가, 저가는 연말까지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얘기 뭐냐? 투심은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 거래량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가 거래량이 맨 위로 가죠.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요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 5월에서 6월 종가가 상승하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고가가 상승할까요? 잘 보세요. 이 전봉 고가를 넘을 수 있는지. 전봉 고가를 못 넘으면 고가는 내년 4월까지 내려요. 내년 4월까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과 6월에 승부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승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하락할 건지가 5, 6월에 결정이 난다고. 근데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 6월에 이렇게 양봉으로 고가 뚫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7, 8월은 상방이 되는 거죠. 7, 8월은 상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쳐박잖아요? 그러면 7, 8월은 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6월 종가가 위쪽으로 가면 상방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고 6월 종가가 아래쪽으로 가면 하방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양봉이고 음봉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구조 자체가 다 하방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7, 8, 9, 10, 11, 12가 다 하방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다 하방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가려면 지금 돌려야 돼요. 지금 5, 6에서 돌려야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전봉 종가 얼마예요? 19,571을 하회하면 안 돼요. 종가로 19,571을 하회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여기까지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를 하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종가를 하회하면 망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월봉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월봉도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어요. 월봉도 잘 보시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죠. 지금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지 않아요. 거래량이 위쪽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자, 예. 이 구조를 설명드리려면 먼저 뭘 봐야 되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제공했을 때 이 영상을 신뢰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렵다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신뢰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예상한 거랑 상당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보세요. 자, 이 구조가 왜 어렵냐? 잘 보세요. 제가 지난달과 똑같은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여기도 거래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격볼벤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격볼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이봉이 이봉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아래 꼬리 잔뜩 달고 예, 양봉으로 이격볼벤 하단선을 찍은 봉입니다. 이게 언제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예요. 근데 보시면 이격볼벤 20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여기도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현상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아 올린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폭이 심해서 기술적 반등이 온 상태예요. 낙폭이 심해서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격볼벤 20 하단선은 아래쪽으로 약간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봉은 위로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이 뒤에 매트릭스 구조를 보세요. 3개봉이 1구간을 가지고 있죠. 3개봉이 1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음 봉이 하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가려면 하락하면 안 돼. 하락하는 순간 투자 심리도가 아래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가가 내렸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가가 내리면서 거래량보다 종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격볼벤을 타고 이렇게 볼벤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기 이격볼벤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를 아래쪽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볼벤 20 하단선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격볼벤은 내려가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요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번 달에 종가 내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종가가 내리면. 종가가 오르면요. 상관없죠? 이 그림 안 나와요. 올라갈 거예요. 어디로? 작년 종가 위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오르면 작년 종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번 달에 종가가 내리면 여기 2022년도 하락할 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건 거예요. 작년 종가 위로 간다에 매수 배팅을 하든가 아니면 작년 저점을 깨고 무너진다에 하락 배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승에다 배팅을 했는데 하락하면 망하는 거고 내가 하락에다 배팅했는데 상승하면 망하는 거지. 예. 이게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이건 없는 거예요. 이 구조는 작년 종가를 넘든가 작년 저가를 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종가로. 종가로요. 그러니까 올해 말 종가가 작년 종가 위에 있든지 올해 말 종가가 작년 저가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게 먼저예요. 예? 그래서 나는 작년 종가 위에 있을 거다 그러면 떨어지면 매수로 담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라 작년 저가 아래에 있을 거야 라고 판단되면 오를수록 매도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쪽에 있을 거냐?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래쪽에다가 배팅을 할 건지 위쪽에다 배팅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르면 위로 간다에다가 배팅하고 내리면 내린다에다 배팅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저점 부근에 갔는데 내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래에다 배팅하고 또 지금처럼 작년 종가 부근에 이렇게 다 가면은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상방에다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위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밑으로 자빠지면 작년 저가 아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배팅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하세요. 네? 어디다 배팅할 건지 결정을 하고 내가 아래다 생각이 되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하방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위다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빠질 때마다 네, 상방을 세팅하면 돼요. 근데 봉 보고 이러면 네, 항상 후회하죠. 네. 내려가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가나 보다 그러고 매도 치고 올라가면 또 위로 가나 보다 그러고 매수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결정하세요. 아직 양쪽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응?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고 다음 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5월이고 이게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1, 1, 0 0, 0, 1 이게 고가고 이게 저가고 이게 종가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다 하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4월까지는 다 하락이라고. 고가도 하락, 저가도 하락, 종가도 하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가가 봉으로는 상승했는데 투자 심리도로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투자 심리도 구조는 봉과는 달라요. 자, 5월에 상승할 수 있는 거 종가예요. 저가는 상승 못합니다. 예? 저가는 상승 못해요. 고가도 상승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가를 넘어도 상방이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죠? 고가를 넘어도 상방이 아니라고. 네. 저가를 지켜도 상방이 아니에요. 종가를 상승시키면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의 핵심은 뭐냐? 종가가 상승하느냐예요.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 종가가 하락하면 상방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7월까지 하방이에요. 네?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7월 달까지 하방입니다. 자, 종가가 내리면 하방이 돼요.
근데 요게 6월도 하방이에요. 응? 그러니까 5월 달에 종가가 내리면 그래 종가가 내렸으니까 하방이지 그게 아니에요. 5월 달에 내리면 6월도 하방이 되는 거예요. 6월도 하방이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 해서 종가가 내리면 2개월 봉이 망가져요. 예? 2개월 봉이 망가지면 올해는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5월 달에 오르면 6월 달에 상방에 도전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5월 달에 봉을 이렇게 양봉으로 그리면 종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6월 달에 다시 고가를 넘기면 고가가 0이기 때문에 고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봉의 저가를 지키면 저가도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종가를 상승시키고 6월 달에 저가랑 고가를 상승시키면 상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5월, 6월 두 달 동안에 상승하면서 상방으로 방향을 만들면 2개월 봉이 상승하게 돼요. 자, 여기 5월에 이렇게 봉을 그리는 거죠. 6월에도 이렇게 봉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종가가 상승하고 6월 달에 고가도 상승, 그 다음에 저가도 상승, 종가도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방향이 위쪽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위쪽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상승하고 자, 다음 달에는 종가는 횡보하면서 상승하고 저가랑 고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위로 터는 거죠. 그래서 2개월 동안 이렇게 올리면 2개월 봉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상승이 되면 2개월 봉도 올라가는 거죠. 자, 2개월 봉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건 월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2개월 봉은 6월 달에 끝나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오르면 6월 달에 2개월 봉도 오를 수 있는 거고 5월 달에 나가자빠지면 6월 달에 오르기 힘들어요. 응? 6월 달에 오르기 힘들다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 달 미션은 종가가 상승한다예요. 종가가 하락하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려야 되는 봉이 이런 봉이거나 아니면 이런 봉이거나 그쵸? 이 둘 중에 하나의 봉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건 상방 이건 하방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양봉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방이고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하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양봉이 나온다라는 건 시간을 바꿀 의지가 있는 거고 음봉이 나오는 건 시간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볼펜으로 간다고 봐요. 이 음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에 이 봉이 나오면 이 흐름을 타고 간다는 얘기고 이 흐름을 타고 가기 싫으면 양봉으로 마감해야 돼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점,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점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볼펜으로 가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볼펜으로 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확실히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요 볼펜의 시간 추이에 따라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달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평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평선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평선. 예. 자, 이거 오이평선에 지금 왔죠? 오이평선에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이쯤에 있는 거라고요. 이쯤. 밑으로 내려가서 오이평선을 찍었다고. 밑으로 가서 오이평선을 찍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근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가 이 부근이라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이평선을 위로 뚫을 거냐, 아니면 오이평선을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거냐. 두들겨 맞고 내려오면 이봉이 그려지는 거고, 오이평선을 뚫으면 위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며칠 내에 도달할 거고, 도달한 뒤에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오이평선을 양봉으로 뚫는 봉이 나와야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봉이 2개월 봉이에요. 2주봉을 보여드릴게요. 2주봉을 봤더니, 자, 2주봉의 형태를 잘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맨 위로 올라왔고, 2주봉도 맨 위로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오니까 볼펜을 뚫잖아요. 자, 이게 교과서라고요. 자, 여기 이격볼펜을 2주봉 똑같이 움직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꺾였죠? 아래로 꺾였잖아요. 아래로 꺾인 상태에서 이격볼펜 20 하단선을 타면서 내려가서 볼펜에 도달했죠. 자, 이격볼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로 이렇게 꺾였잖아요. 아래로 꺾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볼펜을 하회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올라간 뒤에 볼펜을 찍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상당히 상방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얘는 일주일이 더 남았어요. 일주일이 더 남았는데 지금이 어느 시점이냐, 여기에요. 그래서 이 봉은 뭘 보셔야 되냐면 고가를 보셔야 돼요. 고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고가는 안 올라갔어. 지금 저가도 올라갔고 종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상방이라고. 저도 상방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직 상방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하단선이 어디냐? 하단선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격볼펜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감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감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요. 보시다시피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수치들은 감아 올려줬는데 이미 하단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올라야 되는 이슈는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상단선이 2개가 남아있죠. 여기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주봉의 상단선의 위치를 잘 보시면 월봉의 오이평선을 감싸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108에서 23,307 사이에 오이평선이 있다고요. 결국에 이제 여길 간 뒤에 버티느냐, 무너지느냐가 다음 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월봉의 오이평선에 도달하고 나서 버티느냐. 버티면 위로 갈 힘이 생기는 거고, 무너지면 윗꼬리가 돼요. 자, 여기가 오이평선이잖아요. 오이평선인데 고기가 상단선이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막고 양봉으로 이렇게 버티면 여기도 양봉으로 이렇게 버티겠죠. 이 얘기는 오이평선을 상회하겠다는 얘기고, 그쵸? 근데 얘가 막고 윗꼬리를 그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얘는 오이평선을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라고. 왜? 여기가 고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고가가 안 올라가면 다시 횡보해요. 네? 다시 횡보한다고. 다시 횡보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고가가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윗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왜? 여기가 바닥이라서. 예? 그러니까 얘가 다음 봉에서 고가를 넘길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버틸 거고요. 예. 아니야. 이 봉에서 고가를 낮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예. 근데 이 봉과 이 봉을 합치면 5월이죠. 응? 5월이잖아요. 저 두 개를 합치면 5월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5월 12일 날 생기잖아요. 그래서 5월 24일 날 끝나요. 예? 아니구나. 23일이구나. 23일. 금요일이 23일일 거예요. 그러면 5월 다 끝날 때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 봉, 이게 지금 5월 4일이 일요일이잖아요. 5, 6, 7, 8, 9. 5월 9일 종가가 네, 이 종가를 하회하면 전봉 종가를 하회하면 네, 이건 끝난 거예요. 상방이 끝나는 거라고. 왜? 이 고가를 다음 봉에서 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은 시간이 없어요. 승부를 낼 거라는 거예요. 왜? 오이평선에 갈 거니까. 상단선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승부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릴 거면 버틸 거예요. 응?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버틸 거라고. 22,100에서 21,387? 그러면 21,100에서 24,400 사이를 진입한 다음에 버틸 거라고요. 봉이 버텨줄 거라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버티면 이게 위로 가려고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2주봉을 상승시킨다라는 거고, 2주봉을 상승시킨다라는 거는 그 다음 봉이 윗공간을 열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21,100에서 23,387 사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윗골이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거는 이게 지금 월봉의 오이평선에서 얻어 터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얻어 터지는 각도가 크면 클수록 하이봉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주봉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봉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위치는 이게 지금 위쪽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 아니면 그냥 오이평선까지 반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목표가 해소되고 무너지는 거냐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2주 봉은 18,788 위는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한다고 생각하면 잘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가 신규 매수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은 미래로 봐야죠. 주봉은 미래로 봐야 됩니다. 자, 주봉 볼게요. 주봉은 위에요. 그렇죠? 주봉은 상방입니다. 누가 봐도 상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상방이 맞아요. 그러면 저가 안 깨지면 사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주봉은 매수봉에 해당이 됩니다. 이주봉은 매수봉이 아니에요. 월봉? 월봉도 매수봉이 아니에요. 예. 상위봉은 매수봉이 아닙니다. 예,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있는 건 주봉이고, 주봉은 19,584에서 전봉 저가 사이를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 봉만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주봉을 잘 보세요. 네, 주봉을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주봉은 제가 봤을 때 상방봉이에요. 네? 주봉은 제가 봤을 때 상방봉이 맞으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시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사면 안 돼요. 저가를 지키면 사시는 거예요. 제가 저가를 지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를 지키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자, 19,613이 매수가예요. 추봉상. 갭상승이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19,613이 매수가입니다. 근데 이건 저가가 깨져야 돼요. 그죠? 저가가 깨져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지금 상태는요, 2주 동안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2주 동안 하락하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하락하기 좋게 만든 날짜가 5월 16일까지입니다. 5월 16일까지예요. 네. 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길 오면 안 돼. 안 돼요. 왜? 저가가 깨질 거기 때문에. 예? 전봉의 저가가 깨질 거기 때문에 19,613에 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1구간이 있는 자리는 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월요일에 19,613을 찍어야 됩니다. 월요일에 찍어야 돼요. 그러면 방향이 훼손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박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오고 화요일부터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네. 상방으로 가려면 주봉과 일봉을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봉을 그려야 돼요. 네. 왜? 19,61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려면 월요일에만 도달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1번. 자, 이게 매수자의 관점이에요. 1번. 네. 일봉이 저가 지키면 사요. 2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 네, 19,613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단, 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3번. 네, 월요일에 일봉이 저가를 지켰어요. 월. 근데, 일봉 저가를 화요일에 깼어요. 네. 그러면 매수 없어요. 응? 그러면 매수 없다고. 화요일에 저가를 깨면, 네. 일봉은 끝. 일봉은 아웃. 아웃이에요. 네. 그럼 뭐 봐야 돼요? 주봉만 보셔야 돼요. 19,613 아래에서 주봉이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것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일봉 죽었기 때문에. 네. 화요일 이후 저가 깨면 죽어요. 아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웃이라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네, 화요일 이후에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안 돼요. 네? 화요일 이후에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게 코어예요. 자, 이제 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간단하게 일봉부터
자, 월요일에 저가 지키면 사요. 네? 월요일에 저가를 깨면 19,613 아래에서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요. 자, 월요일에 저가를 지키고 화요일에 저가를 깨요. 저가를 지키고 화요일에 저가를 깨요. 그럼 일봉은 포기. 뭐만 봐요? 주봉에서 저가를 지키는 구조에 19,613 아래만 매수. 월요일에 저가를 깨면 일봉의 구조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화요일 이후에 저가를 깨면 일봉은 포기하고 주봉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20이 요 수치가 아까 2100이었나요? 얼마지? 잠깐 볼게요. 수치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2120에서 2400이라고 할게요. 2400이고 이게 월봉으로 봤을 때 상단선 위치가 2220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20 이 위는 매도 영역입니다. 매도 영역인데 이 숫자에 도달한 다음에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예요. 네? 매도라고. 그러니까 2220을 찍은 뒤에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상황이 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죠. 왜냐? 월봉의 5일평선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월봉의 5일평선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5일평선을 찍은 다음에 일봉이 밀린다라는 거는 저항이 작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찍었는데 양봉으로 버티면 이게 지금 아직 힘이 소멸된 게 아닌 거구나. 올라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찍고 나서 밀리면 이게 지금 5일평선까지 올라왔고 힘이 다 된 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2220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하방을 보시는 거고, 반대로 상방을 보시는 분은 2220까지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20을 넘을 때까지는. 근데 이게 2220을 갔다가 화요일 이후에 떨어져가지고 저가를 깨는 거는 이미 매도가에 도달한 뒤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매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그러면 이제 주봉이 방어할 수 있는 선이 19,613이니까 그 정도에서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자의 관점과 매도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요. 화요일부터는 하락에 유리해요. 화요일부터는. 월요일까지는 상승에 유리하고 화요일부터는 하락에 유리한데, 월요일에 만약에 월봉의 5일평선을 찍고 화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주봉이 하락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주봉이 하락하느냐. 이주봉이 하락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상방이 망가지는 거라고. 이주봉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봉이 하락해야 되는 수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주봉을 보시고 이주봉의 전봉 종가가 얼마인지를 보세요. 이주봉의 전봉 종가가 여기에요. 종가 19,432. 19,432니까 이게 지금 화요일 이후에 하락이 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하셨죠?
19,432. 그러니까 5월 9일 종가가 19,432를 하회하면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상회해야 상방에 유리한 거고,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 이주봉의 윗꼬리가 생기는 거고, 윗꼬리가 생기면 이제 5월 9일 말고 10, 11, 12, 5월 12일자 이주봉이 이제 현재 봉의 고가를 못 넘으면 저는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주봉의 윗꼬리, 5월 9일 종가가 이주봉의 윗꼬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끝내느냐가 상방으로 가려는 의지를 계속 보유하느냐 아니면 끝내느냐 결정을 하겠죠. 근데 하락하려면 하락할 만한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듯이 하락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5월 얼마죠? 5월 6일? 5월 6일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방으로 갈 거면 5월 6일에 답을 낼 거라고 봅니다. 5월 5일까지는 2220을 상회해야 되니까 뭐 최대로 54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5일은 어쨌든 상방으로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222를 상회해서 월요일에 윗꼬리를 어느 정도 만드느냐, 그게 월요일의 관건이고, 이제 화요일에 내리면 하락이 스타트 되는 거고, 화요일에도 상승해서 마감하면 그때는 조금 더 애매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월 6일까지 상승을 해버리면 7, 8, 9, 3일 동안 내려가지고 크게 내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주봉이 하락하기는 어렵고 그냥 윗꼬리가 생기는 선에서 양봉을 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화요일에 결판이 난다예요. 화요일에 결판이 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격불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봉, 이주봉, 그 다음에 월봉 모두 이격불변의 영향권에서는 다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위치에서 무조건 상방을 떠들 생각은 없습니다. 하방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상방으로부터는 벗어난 거죠. 지금 보면 봉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요런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려진 봉만 보고 그냥 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교를 하고 보세요. 보시고 이게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비교해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참고를 해보시는 거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자, 이격불변 아래로 꺾였죠. 위로 가다가 꺾였습니다. 위로 가다가 꺾였어요. 자, 아래를 타고 볼펜까지 갑니다. 아래를 타고 볼펜까지 갔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 꽂아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 꽂았습니다. 자, 이격볼펜 위로 강하게 치솟아 오르죠. 강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 그 뒤에 이봉이 나왔어요. 그 뒤에 이봉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이 형태를 따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승으로 갈 거면 이거랑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위로 가야 돼요. 자, 이주봉의 형태를 마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격불변 20하단선이 위로 갑니다. 위로 가요.
아래로 꺾입니다. 아래로 꺾여요. 하단을 타고 가면서 볼펜까지 갔어요. 하단을 타면서 볼펜까지 갔는데 갑자기 치솟아 올랐죠? 갑자기 치솟아 올랐습니다. 예.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똑같은 봉이죠. 지금 예, 이봉이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볼펜을 찍은 봉, 음봉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양봉으로 확 치솟아 올랐어. 이거 뭐 똑같잖아요? 얘가 시가가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가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된 양봉이잖아. 이봉이잖아요, 이봉. 예. 근데 지금 고가를 넘은 하락하는 봉이잖아요. 지금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봉이 하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월화 수목금 오고래일안에 이봉이 윗꼬리 달고 종가 하락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고래일 동안 잘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이주봉이 윗꼬리를 다는 음봉의 종가가 하락하면 2022년도 봉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아니에요. 버티면 상방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저렇게 봉을 그리면 진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